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말이죠. 여론을 바꿔 나가고 또 찾아낼 수 있는 증거들을 시민 차원에서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말이죠. 지금 김경준 비대위원장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요즘 바쁘대요. 예, 뭐 당대표입니까, 이 사람? 선출직 당대표보다 더 선출직처럼 말이죠.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이 원하는 거, 우리 우파 진영에서 원하는 발언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말이죠. 이빨은 립 서비스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이제 좀 기울어져 있는 곳에 외부 인사 영입을 하면은 좀 급한 불 꺼주고 또 어떠한 곳을 도와달라 이래서 외부 인사 영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또 들어가면 말이죠. 그런 자리에 가면 자기 본분을 떠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 좀 건방을 떨고 싶어져요. 네, 저부터도 비대위원장,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에요. 글자 그대로 비상시기에 자기가 들어가서 당을 아우르고 수습을 해서 말이죠. 그러니까요. 온전한 당으로 해놓고 자기는 집에 가면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계산법이, 뭐 집에서 자기 부인이 준 계산기를 두들겨 봤다든가, 아니면 또 자기 친구들이 말이죠. 야, 김병준, 너 뭐 이렇게 이왕 간 거 말이야. 거기다가 아주 한 살림 차려라. 뭐 이런 계산기를 또 줬다든가 등등의 이유로 본연의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사람이라는 건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와보니까 말이죠. 한국당 와보니까 만만해요. 그냥 월급 나오고 그냥 있을만 하거든요. 아무리 뭐 당이 당 같지 않아도 말이죠. 엄밀히 그 대한민국의 제1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건방기가 도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지만 자기의 위치나 분수를 오버해서 말이죠. 건방을 떨다가 말년에 개망신당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거는 역사적 사실로도 많이 입증되고 있어요. 망신도 그냥 망신당하는 게 아니라 뒤지게 의도 터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감방을 간다든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은 자유한국당과 우리 국민들이, 야권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김병준 비대위원장님을 모셔온 본래의 취지를 본인이 잘 알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행보를 해주시는 것이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러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아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 말이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지지율이 한 20% 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지지율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말이죠.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갤럽 조사는 뭐 더 떨어진 것도 나왔고 그랬어요.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지율도 안 올라가고 그렇다고 지지자 결속도 안 되고, 참 답답합니다. 인적 쇄신을 하라고 부른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개파나 정파를 떠나서, 그리고 학연 지원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들어와서 말이죠. 자기가 소신을 가지고 당을 위해서만이 가지치기를 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달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말이죠. 와 보니까 자기랑 친한 친박도 있고, 그죠? 그리고 자기가 과거에 그 노무현 정권에 있을 때 안면이 있던 사람도 있고, 이거 뭐 가지치기 하러 불렀는데 말이니까 와 보니까 그냥 같이 놀만 한 거예요. 분위기가. 같이 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뭐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승만 대통령 얘기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얘기도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 얘기하면서, 이게 그냥 흘러간 심파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를 착각하는 거예요. 순간. 그러니까 인적 청산을 통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집에 보내야 될 사람하고 같이 이바구를 까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농담 주거니 받거니. 그러다 보면 5시 30분 퇴근 시간 되고, 또 아침에 10시에 나와서 보면 집에서 나올 땐 요거 하나 그냥 어떻게 없앨까 하다 보면 10시에 또 나와서 당실에 있다 보면 한 12시쯤 돼서 위원장님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면 먹고, 또 둘이 말이죠. 세월 돌아가는 얘기하고, 축구 이겼냐 졌냐 따지고, 야구는 어떻게 됐냐 뭐 이런 얘기 따지다 5시 반 되면 집에 가고, 이게 지금 한 달째 돼가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 비대위원장이 말이죠. 누구 인적 쇄신을 해요? 이럴 바에는 빨리 조기 전당대회 하는 게 낫겠어요. 도대체 뭐 개성도 없고 리더십도 없고, 뭐 그냥 복덕방 할아버지 앉혀놓고 말이죠. 그냥 세월 따먹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장기 두면서. 이거 뭐 인적 쇄신은커녕 말이죠. 오히려 당이 더 망가지고 있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지지율 이럴 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야당이 지금 여당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을 때 이때 치고 올라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치고 올라가기는커녕 말이죠. 답보 상태고 말이죠. 또 하나는 여권에서 빠지는 걸 반사이득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건 다 정의당이 가져가고 있고 말이죠. 이거는 누가 보아도 지금 비대위 체제가 안일하게 돌아가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해찬보다 김병준이가 더 여당 대표 같아요. 하는 행세가. 예? 네, 뭐 지금 여당은 아주 좀 뭔가 좀 해보려고 말이죠. 아주 그냥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 보여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좋아하진 않지만, 예, 아주 뭐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어떤, 추진력이 보입니다. 나름.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 김병준 위원장은 여당 대표 같아요. 여당 대표. 제가 한때 이 김병준 위원장을 신의 한 수에서 뭐 신 대표는 그냥 그 좀 뭐랄까 중도 아니요 묵묵부답 뭐 그리고 제가 오히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좀 그 사람 중에 몇몇 2명 3명 중에 그래도 좀 무난하지 않겠느냐.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네. 그리고 이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는 과거 그 탄핵 정국 때 박근혜 정권에서 탄핵 정국 그 이듬해 그 총리 그 인선으로 또 거론이 된 적이 있지 네. 않습니까? 당시에도 저는 그 김병준 그 총리 내정자 물론 이제 그 좌파들의 지독한 반대에 부딪혀서 뭐 결국은 낙마했지만 그 당시 사실 김병준 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합당하게 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무현 그러면 아주 악랄한 그 극좌파, 극단적인 좌파이기보다는 말이죠. 정권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할 게 있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제주 해군기지 이거 노무현의 업적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국과의 그 한미 FTA 협정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뭐 이런 걸 보면 말이죠. 극단적 좌파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노무현은 나름대로 중도로 올려놓은 흔적이 안희정과 함께 그 당시에 있었던 걸 제가 보는데, 그 노무현이 있던 그 시절에 김병준 교육부총리, 그 중에서 뭐 최고의 선택은 아니지만 차선책 정도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봐서는 맞아. 그때 국무총리 됐으면 말이죠. 더 일찍 모든 사람이 감방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이분은 말이죠. 사실 뭐 정치인보다는 요즘에 봐서는 그 굉장히 안주하는 것 같은 월급 잘 나오고 그리고 특별히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당을 때려부시러 쳐들어오지 않는 한 그 과거에 보면요 장개석 총통 같은 느낌도 들고 아주 좀 우유부단한 그러한 느낌도 들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과제 빨리 혁신쇄신하고 당을 추스려야 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 김병준 지금 현재 비대위원장의 그 스탠스하고는 좀 맞지 않느냐, 엇박자 아니냐, 저는 이렇게 또 내다보게 되네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김경수 얘기하다가 드루킹 얘기하다 이렇게 넘어왔지만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제 국정조사 얘기하다 넘어왔지만 이게 말이죠. 언론이 띄워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언론 기사를 쭉 봤어요. 김병준 체제 한 달, 뭐 자유한국당의 안정화를 이루었다. 잘 나가고 있다. 과거보단 조금, 좀 뭐랄까요? 안정되게 보인다. 뭐 이런 기사들을 좀 봤어요. 예.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대권 가도로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언론이 띄워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홍준표 대표 언론이 얼마나 깠습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이 오해하면서 큰 비난을 받고 결국은 지방선거 대패하면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지금 홍준표 대표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오히려 홍준표 대표가 있으면 지금 드루킹 문제, 이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지금 문재인하고 여권하고 더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마련되는데 말이죠. 예. 이 김병준 체제가 있다 보니까 이거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홍준표 대표 체제에 있을 때 특검 통과시켰는데 드루킹 문제 이거 유야무야 됐죠.
그리고 기타 등등 사회 문제들, 경제 문제들 뭐 하나 제대로 싸우는 거 없이 그냥 뭐 말로만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해보자, 잘하자 뭐 이 정도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나가서 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김병준은 지금 말 그대로 밥 먹는 시간이 급한 것 같습니다. 뭐 저녁이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혼자. 문재인이 만들어준. 예, 지금 국민들은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김병준은 지금 야당에 와서 저녁뿐만이 아니라 야참까지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네, 뭐 하여튼 일단은 김병준 그 비대위원장은 이미 이제 한 달을 지났는데 뭐 한 달을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쇄신의 박차를 가하고 혁신의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달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는데 이미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저희들이 볼 때 좀 한가로운 그러한 분위기를 그러니까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고 가야 할 길이 바쁜 자유한국당하고는요 뭔가 그 스탠스가 맞지 않는 분위기가 맞지 않는 것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분을 그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홍준표 대표님 얘기가 뭐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준표 대표께서도 오셔서 한국당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 하게 되면은 무엇 때문에 내가 당대표직을 1년이나 남기고 귀가 조치했는지 이것을 본인이 그럼요.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자유한국당에 인물이 없고 딱히 누가 없으니까 홍준표 대표를 우리 국민들이 또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홍준표 대표보다 요만큼이라도 잘난 사람이 있으면 홍준표 대표는 역사의 장으로 뒤로 끝난 거예요. 정치 생명. 예, 이제 끝이에요. 근데 홍준표라는 인물보다 요만큼 코딱지만큼도 난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구간이 명간이고 예, 그냥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께서 국가와 나라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걱정해서 만에 하나 다시 한국당의 정치권 안에 들어와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신다면 1년 전에 그런 모습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모습 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얼마 전에 인하대 교수, 박상병 교수가 얘기했던 꼰대 이미지를 그대로 안고 오는 거다. 예. 때에 따라서는 홍준표 대표께서 청바지도 입고 예. 예? 사각 팬티 벗고 말이죠. 예? 그 할아버지 같은 거 그런 거 벗어버리고 예. 그런 거 있잖아요. 타이트하게 말이죠. 쫄바지도 좀 입고 그렇게 말이죠. 정말 뭔가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그 주변에 말이죠. 10년 전, 30년 전에 얼굴 투고 형 동생 했던 사람 필요 없어요. 예? 혁신위원장 시켜주니까 자기가 당대표하고 바로 홍준표 대표에게 네가 혁신위원장해. 막 이거 이번에 당하셨잖아요. 안 된다 이거예요. 홍준표 대표께서 행여라도 다시 오시게 되더라도 홍준표 대표님 자체가 정말 환골탈태해서 다시 우리 우파와 한국당과 우리 국민을 아우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새롭게 갖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집에서 푹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